내신 수학하 함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좀 개념이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개념만 확실히 이해가 되신다면 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결론은 어렵습니다. 개념 이해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게 따라가 볼 테니까 손은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수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수학은 창의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정말 기본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자, 개념을 맛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따라 하면서 기본 개념들을 배우시고 대학 가서 수학을 전공을 하시게 되면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풀이를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왜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따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요. 1번 갑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 것을, 자, 여기서 뭐냐면 포인트가 함수인 거 찾으라는 거예요. 함수가 아니라는 거는 x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건 함수가 아니에요. 자, 각자 대답을 해보세요. 기억 볼게요. 1 넣으면 함수 값은 얼마죠? 여기서 또 기억하세요. 함수 값은 y 값이다를 외치세요. 자, 복명복창합니다. 군대 가신 많이 하실 거예요. 복명복창합니다. 뭐라고요? 함수 값은 y 값이다. 함수 값은 y 값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에 1 넣으면 c가 됩니다. x에 2 넣으면 a가 됩니다. y를 읽으시면 돼요. x에 3 넣으면요. 모르겠네요. 3이 값이 없어요. 이런 건 함수가 아닙니다. 자, 니은 갑니다. 니은은 x에 1 넣으면 b입니다. x에 2 넣으면 c예요. x에 3 넣으면 b죠. x에 4 넣어도 b입니다. 이건 1, 2, 3, 4가 값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자, 디귿은요. x에 1 넣으면 c입니다. 2 넣으면 c입니다. 3 넣으면 a고요. 4 넣으면 b입니다. 자, 값이 다 있죠. 그러면 함수가 맞습니다. 리을은요. x에 1 넣으면 b, 2 넣으면 a, 3 넣으면 a, 4 넣으면요. 4 넣으면 b예요, c예요? 둘 다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b예요, c예요? 자, 어떤 친구는 B라고 대답했고 어떤 친구는 C라고 대답했고 어떤 친구는 B 또는 C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친구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 중에 정답자는 모르겠어요예요. 왜냐면 4 넣었을 때 B인지 C인지 알 수가 없어요. B, C로 지금 양쪽으로 다가 있거든요. 얘가 지금 어떤 걸 답을 낼지를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애매한 건 답이 아니에요. 명확하지 않은 건 함수가 아닙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엥 하시겠죠. 네, 일단 쭉 가보세요. 자, 그리고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거 이겁니다. fx가 3x 더하기 1이라고 했어요. 그럼 f2는요. 자,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x 자리에 괄호하고 대입할 땐 괄호 쓰세요. 괄호는 곱하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나오네요. 뭐라고요? 함수 값은 y 값이다. 그리고 괄호는 곱하기다. 그럼 3 곱하기 2니까 3이 6 더하기 1, 7이에요. F3은요. x에 3 넣으세요. 3 더하기 1입니다. 자, 괄호는 곱하기라고요. 3, 3은 9 더하기 1은 10이에요.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3번 F1. 자, 이걸 좀 읽어내셔야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1번식을 쓰고 x가 2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2번식을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F1은요. x가 1이니까 1번식을 쓰셔야죠. 그래서 1 더하기 1입니다. 즉 2가 됩니다. 자, F3은요. 2보다 크니까 3이 3의 제곱 빼기 2. 2번식을 쓸 겁니다. 3, 3은 9 빼기 2는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거든요. 그래서 x에 x를 넣으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된대요. 자, 그리고 정의 여기 뭐냐면 x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고요. 치역은요, x에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x에 하나씩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요, 1입니다. 1에다가 마이너스 붙었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요? 네, 0이네요. 이게 치역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0 넣어 볼게요. 0 넣으면 0의 제곱은요, 0이거든요. 마이너스 붙여봤자 0이에요. 그러면 1이에요. 자, 치역이 0과 1이 생겼네요. 이번에는 1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x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1을 제곱하면 1입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입니다. 0 있네요. 자, 그러니까 치역은 0과 1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하면 1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개념들이 처음 나오는 거라서 어려울 테니까 많이 쓰다 보면 익숙해지십니다. 자, 5번 갑니다. x에 넣을 수 있는 게 0과 1 두 개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fg가 성립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f에 0 넣었을 때 g에 0 넣었을 때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x에 넣을 수 있는 게 f에 1 넣었을 때 g에 1 넣었을 때랑 같다고요. 자, 그럼 f에 0 넣어 볼게요. 0의 제곱은 0이거든요. a에 곱하기 0 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6이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6. g에 0 넣어 볼까요? 5 곱하기 0은 0이에요. 그래서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리고 f에 1 넣어 볼게요. 1의 제곱은 1이고요. a1은 1이에요. 그러면 1 빼기 a 빼기 6은 마이너스 a 빼기 5예요. g1은요. 1 넣어 볼까요? 5일은 5 더하기 b니까 b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b가 얼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6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6 더하기 5는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a는요, 마이너스 5는 넘어가면 플러스 5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5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a는 4예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a는 마이너스 4예요. a는 마이너스 4. 그래서 a 곱하기 b는 24가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요. 6, 4, 24입니다. 마이너스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자, 6번 갑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만 x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즉 f는 g라는 소리는 f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g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같다라는 뜻이에요.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1이에요. 1은 2. 그래서 2 더하기, 이거 그냥 다 써버릴게요. 혹시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대입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에요. 1은 2예요. 그리고 a 곱하기, 괄호는 곱하기다 기억하세요. a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에요. 즉 5 빼기 a가 남고요. 자, g에 마이너스 1 넣을게요. 4에 마이너스 1 더하기 b예요. 자, 그래서 괄호는 곱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b거든요. 마이너스 4 더하기 b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4를 또 넘길게요. 그럼 5
더하기 4거든요. 그럼 9가 돼요. 즉 a 더하기 b는 9다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자, 방금 뭐가 지나갔는지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보세요. 이건 중학교 과정이라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에 1 넣을게요. 그리고 G에도 1 넣을게요. 1 넣으시면 자세한 건 생략합니다. 방금 한 것처럼 괄호 넣으시면 돼요. 자, 2를 제곱하면 1이고요. 2는 2 더하기 A 더하기 3입니다. A 더하기 5예요. 자, 그리고 G에 1 넣을게요. 4, 1은 4 더하기 B니까 4 더하기 B입니다. 자, 그리고 B를 넘기시고 더하기 5를 넘기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자,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B, 그리고 4 빼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자, 연립해 볼게요. 자, 칸이 없으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A 더하기 B는 9고요.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해서 더해 버리시면 A 더하기 A는 2A고요. B 더하기 빼기 B, B 빼기 B란 소리죠. 0입니다. 9 빼기 1은 8입니다. 즉 A는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A가 4가 나왔으면 바로 집어넣으세요. A가 4고 4 더하기 B는 9니까 4에다가 뭘 더해야 9가 되나요? B는 5가 되겠습니다. 자, 둘이 더하면 4, 5, 20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갑니다. 자, 한번 쉬목을 하시고 이제 1대1 함수 좀 어려운 개념 나오거든요. 쉬목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거는요. x 하나당 y 하나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일단 결론 얘기하면 1번은 1대1 함수예요. 왜냐면 y는 x라는 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x 하나당 y는 하나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건 대표적인 게 4번이거든요. 자, 4번 보세요. 일단 4번 말고 그냥 기본적인 형태 볼게요. y는 x제곱이요. 이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곡선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가로줄을 그어보세요. 예를 들어 y는 1이라는 걸 그어보면 x에 1 넣으면 y가 1이에요. 하지만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y는 1이에요. 그러니까 x-1이랑 y1이랑 매칭이 됐는데 x1이랑도 y1이랑 매칭이 됐어요. 일종의 양다리죠. 이러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꺾이면 안 돼요. 그러면 1번은 괜찮아요. 직선은 괜찮아요. 그리고 2번도 이렇게 직선이니까 괜찮아요. 자, 3번 보셔야 됩니다. 3번 보시면 이 절대값은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대값을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y는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요.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1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건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y값은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 y는 0보다 낮은 y가 음수인 이 부분을요. 잘라서 다 양수로 위로 올리셔야 돼요. 그럼 그래프가 V가 되는 거죠. 이게 절대값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값을 잘 그리셔야 나중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준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조건이 많이 붙어요. 이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자, x는 1보다 큰 부분만 그리래요. 그러면 작은 부분은 지우라고요.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맞나요? 네, 얘는 1대1 함수가 맞죠.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이해를 높여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그려보면 y는 x제곱이
있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했다라는 건 아래로 y축의 y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아래로 한 칸 내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y는 x제곱이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1만큼 내리라고요. 이렇게 1만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워야 돼요. 그럼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어때요? 이 부분이 꺾이죠. 그러니까 가로로 쭉 그어버리면 지금 x 두 개랑 매칭이 된다고요. 이렇게 꺾이면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4번입니다. 자, 기왕 설명한 김에 5번까지 설명할게요. 네, 아니에요 해봤자. 자, 선생님이 설명할까요? 설명해도 돼요? 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내 맘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이에요. 1 넣어보세요. 0이죠. x가 1일 때 0이라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1이에요. 쭉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1 넣어보세요. 0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2x 빼기 2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1보다 더 가팔라져요. 이렇게. 자, 그럼 어때요? 지금 두 개를 갖다 붙인 건데 x는 1에서 하지만 갖다 붙였다고 해도 꺾이진 않죠. 가끔씩 이렇게 갖다 붙인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 있거든요. 이러면 1대1 함수 아니에요. 하지만 얘는 두 식을 갖다 붙였지만 그래도 기울기는 플러스였다가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잠깐 이거는 꺾였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 꺾였다라는 건 이렇게 완전 방향이 틀어지는 걸 꺾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였다가 계속 플러스예요. 그냥 기울기의 정도가 달라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5번은 1대1 함수가 맞아요. 이게 뭔 말이야 싶죠? 어렵다니까요. 제가 별표 쳤잖아요. 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과 공부 잘하는 친구의 차이, IQ 차이는 잘 없습니다. 크게 없어요. 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있어 봐봐. 내가 널 이해하고 말겠어. 가 공부 잘하는 친구고요. 이게 뭔 말이야? 아예 안 해. 유튜브나 봐야지 하면 공부를 못 해요. 자, 그러니까 네, 조금 끈기를 가지고 좀 도끼를 품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A 몰라 안 돼요. 자, A 몰라가 아니라 나중에 이해하겠지.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서 한 문제 더 푸시는 게 중요해요. A 몰라 하고 덮으시면 안 돼요. 자, 8번 갑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다음 함수 중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는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어려우면 외우면 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다 외워버렸거든요. 자,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임의의 두 원소라는 건 아무거나라는 뜻입니다. x1, x2에 대해서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라는 건 fx는 y값, y값은 함수값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fx라는 게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y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x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진다라는 건데 그냥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거 자체가 1대1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 멘트가 나오면 1대1 함수라는 뜻이에요. x값이 달라지면 y값도 달라져야 한다. 그냥 1대1 함수인 거 찾으라고요. 자, 일단 1번 그려볼게요. 1번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x의 값에 상관없이 y가 일정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2번은요.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예요. 얘는 1대1 맞죠? 3번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1대1 아니에요. 가로줄을 그어보면 안다니까요. 지금 두 개잖아요. 4번은요. 네, 원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번 잘라서 이렇게 뒤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안 되잖아요. 가로줄을 한번 그어보면 두 개가 매칭이 되거든요.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도 좀 어렵나요? 아니면 7, 8번 해보니까 아 이건가 라고 조금 감이 오시나요? 조금 감이 올 때 좀 더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는 1대1 함수였는데 이거는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디테일하게 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일단 1대1 대응이라는 건 꺾이지 않는 것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당연히 되겠죠. 자, fx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fx라는 게 함수값이야. 함수값이라는 건 y값을 뜻해요. 그러니까 fx 자리에 그냥 y로 바꾸시면 돼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fx는 x다, y는 x니까 직선 되죠. 자, gx는 x다. 이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꺾이는데 한번 잘라서 이렇게 뒤집어 올리라는 거예요. 꺾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hx는 x제곱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안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핑크로 풀고 있죠? 자, 그 다음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x의 정의역이 1부터 a까지예요. 그리고 b부터 7까지란 말이죠. 자, 이 정의역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치역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가 계속 나오네요. 자, 근데 이게 짱 쉬운 내신 수학 하는요, 이게 무조건 짱 쉽지는 않은데요. 이거 개념이라서 그런지 이 정도 풀면은 학교 시험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fx는 2x 플러스 1이 1대1 대응이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모르면 그림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또 이해가 되는데 y는 2x 플러스 1이니까 y 절편이 1이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1을 넣어 볼게요. x에 1을 넣어 보면 3이 되거든요. 그림이 잠깐만요. 그림을 좀 더 많이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겠습니다. 자, x, y 절편이 1이고 이렇게 가팔라진다라고 볼게요. 너무 y는 x 같은데. 자, 그래서 x에 1을 넣으면 y는 3이 돼요. 그리고 7. 자,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자, 다시 갑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태블릿이 열이 받았는지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설명하기 힘든데요. y는 2x 플러스 1을 그냥 쭉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x가 1에서부터 a까지라고 볼게요. x가 1에서부터 a까지예요. 그리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y가 b에서부터 7까지라 그랬죠. b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x에 1 넣었을 때 y가 b가 돼야 되고요. x에 a를 넣었을 때 y가 7이 돼야 돼요. 그래야 1대1 대응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1대1 함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게요. 1대1 함수일 때는요, x가 1부터 a까지고 y가 b부터 7까지면 1대1 함수는요 이렇게 돼도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y 값에 x의 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a까지는 계속 짝이 있어요. 1대1로 매칭이 돼요. 하지만 모든 x 값과 모든 y 값이 짝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5에서 끊겼다 하면 b부터 5까지는 짝이 있는데 5부터 7까지는 짝이 없어요. 이래도 1대1 함수는 맞아요. 하지만 1대1 대응이라는 건 x, y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 이 문제를 풀 때는 아예 그냥 풀이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림이 이렇게 딱 떨어진다라고 보세요. 자, 끝과 끝이 모서리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x에 1을 넣었을 때 b여야 하고요. x에 a를 넣었을 때 7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넣어 볼게요. f에 1을 넣었을 때 1은 2 더하기 1이니까 3이거든요. 얘가 b여야 하고요. 그리고 f에 a를 넣었을 때 2a 더하기 1이 7이어야 돼요. 그래서 2a는 6이거든요. a는 3이에요. a가 3이고 b가 3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은 6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별표 하나만 더 줄까요? 네,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문제 또 나오니까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라는 거는 이것도 그냥 뭐죠 이게? 자, 외우시는 게 바랍니다. 아무래도 태블릿이 지금 열받아서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등함수라는 건 y는 x입니다. 그냥 항등함수 자체가 y는 x 함수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fx는 x요. fx는 y라 그랬죠. y는 x요. 그리고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x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의 수로, 즉 5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가볼게요. g부터 계산하는 게 빠를 겁니다. f도 바로 가볼게요. f2라는 건 f2는 2예요. x에 2 넣으면 y는 2가 된다고요. 함수값은 y값이에요. 자, g에 2 넣으면요. g는 2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답은 5가 나온다고요. 그럼 f3은요. x에 3 넣었으면 y도 3이어야죠. g3은요. g에는 뭘 넣든지 간에 5라고요. 그래서 3 더하기 5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2, 2번은 5, 3번은 8입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서 f는 항등함수 하는 순간 항등함수는 y는 x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gx는 5라 그랬어요. 자, gx는 5라는 건 뭐예요? x에 뭘 넣든지 상관없이 함수 값은 5라고요. 그러면 g6은 5예요. 이게 상수함수죠. 그리고 f5, x가 오면 y도 5라고요. 그래서 둘이 합하면 10이 됩니다. 아까 11번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세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보세요. 자, 그리고 한 3분 정도 봤는데 모르겠다 싶으면 또 나오겠지 하고 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너무 또 오래 붙어 있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기출문제 맛보기라고 앞에 이제 연습 문제처럼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기출 문제를 가져와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 함수 어렵습니다. 짱 쉬운 문제집이지만 문제집에서도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짱 쉬운도 못 풀다니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자, 13번 갑니다.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은 뭐냐면, 자, 아까 1대1 대응을 확인할 때 가로줄을 그었죠. 가로줄을 그었을 때 여러 개가 나오면 1대1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이번에는 함수인지 아닌지 파악하려면 세로줄을 그으세요. 세로줄을 그었을 때 이 점이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이 동시에 연결되면 이건 함수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세요. 세로줄을 이렇게 그었더니 지금 y가 두 개가 나왔어요. 즉 x가 1일 때 y 값이 3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3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양다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세로줄을 그으세요. 1대 1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가로줄을 그으세요. 모르시면 외워서라도 우리 시험을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xy에 대하여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요. 그리고 y 정의역인가요? 네, 공역인가요? 공역이 1, 2, 3 이래요. 자, 그럼 가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f-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0 돼요. 이 0이 이 함수의 범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거든요. 그런데 y 값이 0이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 갈 곳이 없다고요.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또 x에 마이너스 1 넣을게요. 그랬더니 절대값, 그러니까 부호 때려요. 1은 y에 있어요. 얘는 괜찮아요. 세이프. 하지만 f에 0 넣어보세요. 절대값 0은 0이거든요. 0이 또 y에 없어요. 그럼 얘는 선택을 못 받아요. 자, 이번에 3번은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이니까 1, 0 넣으면 0. 아이고, 또 0 나왔네요. 안 돼요. 자, 또 이번에는 4번 갑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뭐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1 돼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돼요.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1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거든요. 0은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y에 0이 선택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라, 이것도 어렵죠? 큰일 났네요. 자, 풀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5번 갑니다. 15번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요. f2를 구하래요. 그냥 형태가 같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요 괄호 안이 2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x에 뭐 넣으면 될까요? 네, x에 5 넣으면 돼요. 5 빼기 3에서 2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x에 5를 넣어서 f2를 만들었죠. 그러면 x에 5 넣으면 5, 5, 25 빼기 5니까 그냥 20이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뭐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쉽죠. 자, 그러니까 f2를 구하여라. 이 괄호 안이 2가 되게, x가 2다가 아니에요. 요 x 빼기 3 자체가, 아이고 5가 아니죠. 2가 되게 만들라고요. 그러면 x에는 5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될 것 같죠? 네, 이해될 것 같은데 쉽죠? 네,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x가 0에서부터 2래요. 그러면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이 되게 하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지금 fx가 직선이거든요. 그냥 x 1차는 직선이고 2차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a가 양수예요. a는 기울기죠. 그러니까 ax 플러스 b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정의역이 0에서부터 2까지래요. 그런데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이 된대요. 무슨 소리죠? x에 0 넣었을 때부터 x에 2 넣었을 때가 선택한 y값이 마이너스 1부터 3이어야 된다고요. 아까 1대1 대응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시 x에 0 넣으면 함수값이 y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요. f 0 넣으면 a 곱하기 0은 0이고 b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요. 하나 나왔고요. 이번에는 x에 2를 넣으면 2a 더하기 b인데 b가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3이라고요. 얘 계산하면 2a는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1, 즉 4가 되고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저 이거 해가지고 2 빼기 1은 1 이렇게 계산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요. 잘 풀어놓고 막판에 이렇게 실수하지 마세요. 자, 16번 갑니다. 17번 갑니다. 정의역이 1, 2고요. 여기 잘 보세요. 치역은 x의 선택을 받은 y값이고요. 공역은요, 선택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y가 될 수 있는 후보가 0, 1, 2, 3이란 뜻이에요. 여기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fx랑 gx랑 같다 그랬어요. 즉 f1이랑 g1이랑 같고요. f2랑 g2랑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f1 넣어 볼게요. f1 넣으면 1제곱 빼기 1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에요. 그러면 g에다가 저희가 g에다가 1 넣을게요. g에다가 1 넣으면 a 더하기 b예요. 즉 a 더하기 b는 0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f2를 넣을게요. 2를 넣으면 2는 4 빼기 2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에 2를 넣을게요. 2a 더하기 b예요. x에 2 넣었으니까요. 즉 2a 더하기 b는 0이에요. 자, 요렇게 하나 나옵니다. 이 두 개 뭐 해야 되죠? 연립해야죠. 자, 2a 더하기 b는 0 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나란히 써주시고요. 빼버릴게요. 더하거나 빼는 이유는 a나 b 둘 중에 하나 없애려고 그래요. 2a에서 a를 빼면 a가 되고요. b 빼기 b는 0이에요. 즉 a는 0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집어넣으세요. 이거 문제가 조금 이상한데요. 공역. 이거는 그냥 이대로 풀면 안 되거든요. 우리 다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풀면요. A 0 나오고 B도 0 나오거든요. 그러면 답이 보기가 없어요. 그럼 이상한데 하고 다시 리셋할게요. 우리가 놓친 부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거죠. 다시 가볼게요. 계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할 때는요, 뭐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리셋하고 다시 해버리세요. 다시 갑니다. 아까 F에 1 넣었을 때 하고 G에 1 넣었을 때 하고 같아야 되고요. F에 2 넣었을 때 하고 G에 2 넣었을 때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갑니다. F1 넣으면 0 되고요. G1 넣으면 A 더하기 B가 돼요. 즉 A 더하기 B는 0이 돼요. 자, 그 다음 F에 2 넣어 볼게요. 2는 4 빼기 2니까 2. 여기서 잘못했네요. 제가 이걸 0으로 처리해 버렸죠. 그리고 2 넣으면 2A 더하기 B예요. 이러니까 잘못됐죠. 2A 더하기 B는 2예요. 네, 이걸 잘못했네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를 빼버릴게요. A에서 2A를 빼면 마이너스 A가 남고요. B 빼기 B는 없어요. 그리고 0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2거든요. 자, 이렇게 할 때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주면 플러스 플러스로 똑같이 바뀝니다. 즉 A는 2예요. 자, 그리고 그대로 넣으세요. A가 2면 B는 마이너스 2여야지 2 빼기 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 빼기 B거든요. 2 빼기 괄호를 이용해서 대입하세요. 그러면 2 더하기 2니까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식은땀이 흘렀네요.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잘못 쓰면 바로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하실 겁니다.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F는 G가 성립한다. 이거 자주 나왔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집어넣어서 같다라고 하라고요. 자, F-2랑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요? 4예요. 그럼 4, 2, 8이거든요. 8 더하기 1은 9예요. 제가 방금 뭐 했냐고요?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g에 마이너스 2 넣어 볼게요. 그럼 얘는 a 하고요. 절대값하고 마이너스 2예요. 자, 절대값 붙이면 뭐 하라고요? 네, 부호 마이너스 사라지라고요. 그러면 2만 남아요. 그럼 즉 2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a 더하기 b랑 같다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가볼게요. 0 넣을게요. 0 넣으면 0의 제곱은 0이니까 1이 돼요. 0 넣으면요, 그냥 b가 돼요. 나와버렸네요. b가 1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오면 바로바로 집어넣으세요. 자, 9는 2a 더하기 1이에요. 그럼 2a는 플러스 1 넘기면 마이너스 1, 8이 됩니다. 그래서 a는 4가 되겠습니다. a는 4고 b는 1이에요. 4 더하기 1은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뭔가 어렵다 싶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 알겠는데 싶은 것도 있죠. 처음부터 100%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학 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풀어보시고 오늘 푼 거는 확실히 반복해서 내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두 집합 x, y가 있어요.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한번 그려볼게요. x가 1, 2, 3이라고 했고요. y가 1, 2, 3, 4인데요. 얘가 1대1 함수가 돼야 된대요. 근데 f2가 x에 2 넣었을 때 4다라고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1과 3은 1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3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최대값이 되려면 1과 3이 최대한 큰 값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이 3을 가진다면 3은 그 다음 큰 수인 2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5가 되죠. 자, 다른 예를 볼까요? 이번에는 3이 먼저 남은 수 중에 제일 큰 수를 가지면 1은 그 다음으로 큰 수를 가져야만 해요. 그러면 1이 2가 되고 3이 3이 돼요. 그럼 역시나 더하면 5가 돼요. 그러니까 F1과 F3이 1만 선택을 안 하면 돼요. 결국 이 두 개의 최대값은 5가 될 겁니다. 즉 3번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풀게요. 자, 영어든 수학이든 마찬가지예요. 영어 지문 읽을 때도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단어를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멈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멈추시면 안 돼요. 이걸 몰라도 뒷문장을 읽다 보면 이거 이런 뜻이야 라고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 go 하세요. 자, 20번 갑니다. 역시나 여기서는 1대1 대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x y가 있죠. 1, 2, 3, 4, 5, 6, 7, 8입니다. 자, F1은 7이래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F2랑 F3을 빼면 3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F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 6, 8 중에 하나고요. F3이 가질 수 있는 게 역시나 5, 6, 8 중에 하나예요. 5, 6, 8 중에 두 수가 3 차이 나는 게 있나요? 네, 5랑 8이 있죠. 그러면 F2가 8을 가져야 되고 F3이 5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8 빼기 5에서 3이 돼요. 마치 수수께끼 같죠? 자,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F4는 남은 6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읽을게요. F3은요? 5죠. F3은 5예요. F4는 6이에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11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괜찮아요. 이게 뭐야 하겠지만 내일은 좀 더 수월해져요. 우리의 머리는 생각보다 여러분보다 똑똑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여러분보다 똑똑합니다. 21번 머리한테 맡기세요. 두 집합 x가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자, 1대1 대응 나오는 순간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 기울기가 0보다 크다 하면 ax 플러스 b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고요. x가 0부터 1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y가 1부터 3까지 이렇게 이 끄트머리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이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점의 좌표가 나왔죠. 얼마요? 0,1이요. 이 점의 좌표로 나왔어요. 1,3이요. 항상 x 먼저 읽고 y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x에 0 놓고 y에 1 넣으시면 b는 1이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x에 1 넣고 b가 아까 1이라 그랬죠. 넣으면 얘가 3이 돼야 된답니다. 그럼 a는 2라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 가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fx를 완성했습니다. fx는 a가 2고 b가 1이에요. 그리고 f에 2분의 1을 넣었어요. 자, 괄호는 곱하기라 그랬죠. 2와 2분의 1은 약분이 되고 1이 돼버려요. 1 더하기 1. 즉 답은 2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보시면 fx는 이렇게 되고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항상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학교 기출이라고 돼 있죠. 이게 실제로 시험에 이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냥 짱 쉬우는 아니에요. 짱 중요한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인데요.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지금 46분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주 앞부분에서 1대1 대응일 때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꺾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꺾이는 건 상관없다 그랬어요. 기울기가 플러스였는데 계속 플러스인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이거나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이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 직선이 있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랑 일단 연결이 돼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x에 0 넣어보세요. 위의 식은 그러니까 1번 식은 x에 0 넣으면 1이에요. 아래 식에도 0 넣어보세요. 다행히 1이에요. 그러니까 0,1 여기는 매칭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울기만 볼 겁니다. 자, 1번식은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기울기가 플러스였어요. 그럼 2번식도 역시 기울기가 뭐여야 된다고요? 플러스여야 된다고요. 자, 2번식의 기울기가 2 빼기 a거든요. 2 빼기 a가 얘가 기울기거든요. 기울기가 플러스여야 된다고요.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2하고 마이너스 a를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a로 바뀌죠. 이게 답이에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자, 거울 보듯이 자, 여기에 거울을 놓고 거울이 왜 이렇게 생겼죠? 네, 거울을 놓고 얘가 거울입니다. 자, 거울을 놓고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정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항상 문자를 왼쪽에 두는 게 네, 그냥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중요한 거 많네요. 자, 23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한 방에 다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한 방에 이해하기도 힘들 것 같고 24번에서 한번 끊을게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죽겠네요. 자, 23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에 대해서 자, 항등함수 떠오릅니까? y는 x요. 상수함수 떠오르십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의 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f2는요. 항등함수는 x랑 y랑 같아요. 그리고 g는요. 무조건 하나의 수로 돼요. 그러니까 g는 x랑 상관없이 괄호 안의 숫자랑 상관없이 무조건 2고요. 항등함수는 x 숫자가 y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외워버리세요.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 x에서 x로이, x에서 x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역도 236이고요. 공역도 236이에요. 그리고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이제 혀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fx, gx, hx라고 하자.
자,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게 2, 3, 6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F2랑 G3이랑 H6이랑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fx가 1대1 대응이고요. gx가 항등함수고요. hx가 상수함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항등함수 먼저 보세요. G3은 뭐예요? 무조건 3이죠. 그럼 F2는 3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H6은 3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힌트가 이겁니다. HX는 상수라 그랬으니까 이제 H는 무조건 3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H2는 무조건 3이라고요. 얘는 끝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갑니다. F2가 3이라 그랬어요. 그럼 F2가 3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선택지가 2, 3, 6 중에 하나거든요. F3이 얼마고 F6은 얼마여야 됩니까? 3에다가 2를 곱해서 6이 돼야죠. 이거밖에 없어요. 자, 3을 놓고 곱하기 네모는 네모라고 줬어요.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2랑 6밖에 없어요. 어디다가 2 넣고 어디다가 6 넣을래요?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가 6 넣어야죠. 네, 마치 IQ 테스트 같은 문제네요. 자, 그래서 F3은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2 더하기 3은 5.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도 좀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짱 쉬운이라서 쉽게 덤볐는데 이거 짱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내신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 시험. 네, 그러니까 이거 절대 쉽다라고 방심하지 말고 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